오해일까 속설일까? 진실일까 거짓일까? 거짓 판치는 정보 전염병의 시대. 바르게 알고 건강하게 먹자. 무엇이든 팩트 체크. 네, 오늘 확인해 볼 팩트체크 주제는 굉장히 새로운 주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 보여주세요.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말해주는 생체 신호, 심박수.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질환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심박수로 의외의 질환까지 알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데요. 심박수 측정으로 당뇨병 예측 가능하다. 팩트체크 해봅니다. 와, 정말 처음 들어봐요. 네. 심박수 측정으로 당뇨병 예측이 가능하다.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네. 거짓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심박수와 당뇨병이 연관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저는 일단 거짓하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지금 일치합니다. 거짓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이든 한 지 1년 한 반 정도 됐잖아요. 근데 당뇨병 증상에 뭐 심박수 이상 들어본 적이 저도 없습니다. 자,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진실입니다. 아니? 1년 반 동안 뭐 하셨어요? 나는 무엇인가? 서당계를 조금 더 오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우리나라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제에서도 대한당뇨병학회에서 국제학술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고된 연구인데요. 연구에 따르면은 우리가 이제 맥박수를 쟀을 때 분당 맥박수가 80회 이상인 분들이 있으시죠. 이런 분들은 분당 맥박수가 60대로 측정되는 분보다 당뇨 발생의 위험이 10년 동안 12년입니다. 무려 2.2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적하는 이 12년 기간 동안 맥박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5 정도 늘어나게 되면은 당뇨 발생 위험이 더 높아졌고 5 정도 감소하게 되면은 당뇨 발생 위험이 더 감소했습니다. 근데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관련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안정하고 있을 때 심박수가 높다는 것은 이분이 굉장히 교감신경계의 활성도가 되게 높아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교감신경 호르몬도 더 많이 나오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더 많이 나오니까 이분은 염증 지표도 높아서 만성 염증 상태에 있게 되고 또 인슐린 저항성도 생기기 때문에 당뇨를 많이 만들고요. 운동을 많이 하시는 마라토너 이런 분들이 심박수가 낮다 이런 거 뉴스 기사를 좀 보셨을 거예요. 심폐기능이 운동으로 단련이 되면 심박수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심박수가 높다는 거는 이분이 운동도 좀 안 하고 신체 활동도도 좀 낮은 분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라서 그래서 당뇨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안정시에 심박수가 빠르다. 그러면은 당뇨병인 거예요?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자두 씨 말씀처럼 사실은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아니기는 하거든요. 심박수를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고요. 당뇨만 있는 건 아니시고 이 연구에서처럼 심박수가 높으면 당뇨병 발생의 위험인자로 작용하긴 하지만 이걸 진단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까지는 아니기는 합니다. 평소 심박수가 조금 빨리 올라가시거나 변화가 있으시면 심장 질환이나 내분비 질환이 있는 건 아닌지 정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또 반대로 심박수를 낮추게 되면 당뇨 발생 위험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심박수를 낮출 수 있도록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건 좋은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심박수를 낮추면 당뇨병 예방이 되니까 네. 그렇게 가면 좋은데 심박수 측정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요. 그 심박수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안 교수님? 네, 심박수는 옛날에 이제 전통적으로 신체 검진을 통해서 측정했었고요. 요골동맥에서 맥박수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을 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기기들이 많아졌으니까 가정에 혈압계 있으신 분들은 혈압계 측정하시면 맥박이 정확하게 나오고요. 또는 요즘에 스마트폰이나 워치 같은 걸로 쉽게 측정하는 방법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가정에서 쉽게 측정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심박수로 당뇨병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제 지금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듣고 있는데 이게 제 심박수도 갑자기 되게 궁금해졌거든요. 저도 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요, 그럼? 황 교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우리 진맥하는 곳이거든요. 요골동맥은 요 손목에 딱딱한 뼈 바로 옆에 만져보면 통통 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잘 튀네요. 느껴지시나요? 정말? 네, 1분 동안 측정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한 15초 정도 재보시고 15초 동안 몇 회 뛰는지 따져보시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5초 동안 20번 뛰었으면 곱하기 4
해서 80회다. 15번 뛰었으면 곱하기 4 해서 분당 심박수가 60회다. 이렇게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반대편 손으로 한번 잡아주실 수 있어요? 아까 이제 이쪽으로만 보여서 정확한 위치 좀 시청자분들이 알 수 있게 네. 예, 반대편 손으로 해서 잡아주시면 지금 딱 고개 통통통 튀는 그 위치 네, 손목에 예, 저 손목에 딱딱한 뼈가 있는 곳에서 바깥쪽이 주로 잘 자리. 만져지거든요. 네. 이렇게 재보면 되겠습니다. 15초 동안 저는 14번, 15번 뭐 이 정도 뛰는데. 오, 좋으시네요. 괜찮은 14번이셨으면 곱하기 4, 56회. 네. 네, 평소 운동을 많이 하신 분이라서 안정시 심박수가 낮게 유지되고 있는 좋은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방송하면서 지금 네. 많은 분들이 재고 계실 텐데 심박수 높은 분들은 나 이거 높은데 어떡하지 뭐 이럴 것 같은데요. 뭐 네. 낮출 수도 있나요? 네, 그 연구에서는 이제 심박수가 60에서 69 사이가 당뇨 발생 위험이 제일 낮다고 하긴 했거든요. 안정시 심박수는 사실은 대부분 평생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세요. 그래서 저도 20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맥박수가 크게 변화 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 안정시 맥박수가 좀 바뀌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혈관 질환이나 내분비 질환 한번 의심하시긴 하셔야 되고요. 사실 이렇게 방송하거나 긴장한 상황에서 심박수가 올라가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흥분하거나 운동할 때 심박수 올라가는 거 당연하고 또는 가끔 약제들 중에 심박수를 떨어뜨리거나 심박수를 올리는 약제들이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하여튼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심박수를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유산소 운동, 카디오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심장을 자꾸 훈련시키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심장이 더 일을 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심박수를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